안녕하세요. 처리수학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저기 요 초록색 이렇게 테두리 친 거 한 장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처리수학 이렇게 시뻘건 글씨로 써놨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하다가 막 내려왔는데요. 이제 1학년 때 1학기를 우리가 수학 상이라고 하고, 1학년 2학기를 수학 하라고 하지만, 교과서는 한 권이죠? 네, 교과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을 수학이라고만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그냥 학원과 출판사가 편의상 수학상 수학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중간고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를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주역고등학교는 이제 직선까지 봐요. 그래서 이제 직선까지 보기 때문에 원하고 도형의 이동이 2학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른 학교보다 범위가 조금 늘어요. 2학기 범위가. 제가 정석을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본 정석이 저는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기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기본서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첫 번째 강남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 그 다음에 전국에서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그 책으로만 공부해요 라는 책으로 제일 많이 선택되는 책.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몇 좀 오래돼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 정석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정석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기본 정석 부담스러워하고요. 특히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기본 정석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은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그분이 학생 때 정석을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은 그게 이제 나중에도 계속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고등학교 수학책 중에서 편집진이 그래도 박사급 편집진이 거의 유일한 출판사가 성지 출판사입니다. 원성대 씨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위랑 딸이 둘 다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편집진 거기 직원들이 학력 수준이 우리나라 모든 출판사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오래된 책이지만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2018년에 바뀌면 그 이전에 5년 동안 나왔던 모든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내신용으로 바꿔서 정석의 연습 문제에다가 실어요. 그래서 정석 연습 문제가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리뉴얼돼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신 문제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수능과 관계없는 1학년 부분의 교과서가 1학년 부분의 정석이 사실은 가장 백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이 제일 약한 곳이 어디냐면, 정석이 이제 뒤로 쭉 올라가면 이제 미적분이 나오는데요. 그 미적분 후반부가 정석이 제일 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드한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비율이, 왜냐하면 미적분은 1년에 몇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선이 좀 빨리빨리 안 바뀌어서 올드한 문제들이 제일 많아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미적분 후반부고, 1학년 수학책, 특히 1학년 1학기 수학책은 정석책이 제일 좋습니다. 정석을 학원에서 안 보는 이유는 일단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해결하려니까 수업에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학원용 교재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지사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 성지사랑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정석책을 보기를 권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석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9단원까지예요. 9단원. 1에서 9단원. 됐죠? 그 다음 얘가 17단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학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가는데, 책이 전체가 30장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학기는 17장으로 되어 있고요. 2학기는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그죠? 양이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1학기 내용이 훨씬 많고 2학기 내용이 좀 작습니다.
그 2학기 내용이 좀 작고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기말고사인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합쳐서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라서 딱 4개 장밖에 안 됩니다. 양이 너무 작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보고 2학년 2학기 때 수 2를 보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진고등학교나 주요고등학교나 일산의 거의 모든 학교가 2학기짜리로 확률 통계를 했었는데 작년에 대진고등학교는 확통을 1학기짜리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주요고등학교는 아직도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1학기짜리로 그냥 이제 암라고 2학기짜리로 하고 있는데 이 2학기짜리로 한다는 것을 제가 정석을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석이 확률 통계 정석이 1장에서 1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1장은 교과과정 바깥이에요. 근데 정석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책에 그냥 넣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1장은 1학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두 단원이 경우의 수고 확률 순열조합이거든요. 그때 나와 있는 이 29장에 나와 있는 단원을 그대로 1장에다가 또 실어놨어요. 내용이 80% 이상 동일합니다. 이게 1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과정의 확률 통계는 2단원에서 10단원까지 9단원밖에 안 되죠. 근데 9단원을 9장, 정석으로 9장이 되어 있는 거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4개로 나누니까 시험 볼 때마다 2장씩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네. 또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이고, 그죠? 수학을 좀 하는 학생들은 확통 선택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인기가 없는 과목이죠. 그리고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집중해서 이제 바뀌는 학생들이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나는데 그 학생들은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확통 공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확통 공부가 진행이 안 돼서 확통을 선행을 해도 모이지가 않고 또 실제로 내신 때 해도 학생들이 확통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확통이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방금 수업하다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교실에 이제 앉아 있는 학생 중에 이공표라는 학생이 있는데 가운데 자는 공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말해도 되나요? 하여간 이공표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2학년 2학기 지금 3학년 올라간 학생인데 2학년 2학기 수학 2 2학년 2학기 수학 2 그 성적표에 보면 등수가 나와요. 등급 말고도 전체 몇 명 중에 몇 등 등급이 나오는데 2학년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합쳐갖고 수학 2를 전교 1등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현재 주요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 수학 전교 1등이 저희 반에 있는 거죠. 저는 그 학년당 한 반밖에 안 하고 그리고 반을 구성할 때 방학 특강 들어온 학생들로 그냥 가요. 그래서 방학 특강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긴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보는데 뭐 선행 다들 해보셨겠지만 지금 시점 말고 2개월 전 시점에 그 학원 테스트 보러 다니시면 성적이 잘 나오시나요? 12월 달에?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상은 그 테스트를 보면 잘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보지만 학생들 성적이 엄청 안 좋은데 그냥 의지만 있으면 받아요. 왜? 처리수학이 좀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지만 저희 반에 오는 학생들은 선별되지 않고 그냥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이에요. 근데 그렇게 반을 가서 되느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제 자료에 앞에 커다랗게 처리수학 말고 뒷면에 맨 밑에 보시면 거기 휘문고 운전고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휘문고 얘기를 살짝 하려고요. 제가 이제 휘문고 얘기 좀 그만하라 얘기를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좀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게 굉장히 큰데요. 뭐가 그러냐면요. 휘문고등학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죠. 자사고죠. 자사고 서울 자사고는 어떻게 뽑냐면요. 이렇게 뽑아요. 추천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성적이 50% 이상 되는 학생들만 추천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원합니다. 그냥 지원하면 지원하는 애들 데리고 그냥 지원율이 1.25%, 1.25대 1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뺑뺑이로 뽑아요.
그리고 1.25대를 넘어가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때 질문 3가지가 딱 정해졌는데 그 3가지 질문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면접 볼 때까지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보는 것도 네가 선행 얼마 했는지 이런 걸 절대로 물어보지 못하게 돼 있고 실제로 희문고는 물어볼 의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물어봅니다. 거기는 이제 선행이 얼마가 돼 있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희문고등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 즉 이 학생들은 드디어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졸업한 학생이. 근데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발표했냐면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 41%나 되는 학생이 중학교 때 성적 상위 30%에 들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입학생 전체의 41%가 중학교 때 상위 30%에 들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읽으시면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네, 59%는 중학교 때 상위 30% 안에 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중학교 때 상위 30%고 10명 중에 6명은 중학교 때 상위 30%가 아닌 학생들이에요. 이걸 학교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과 학생이 340명인데 그 중에 그 중복으로 물론 나오지만 숫자가 중복으로 나오지만 의대를 150명을 보냈어요. 그냥 서울 지역 학교가 아니라 의대를 150명을 보내고 그때 운전고는 9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만 자료를 발표해요. 이 학교는요. 그러니까 재학생만 몇 명 보냈다를 발표하는데 재학생만 40명을 넘게 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건 2022년도 통계고요. 작년 통계는 재학생만 의대를 7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읽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상위권 혹시 의대나 서울대나 뭐 이런 데는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성적이 안 나오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학생을 뽑아놓으면 결과가 잘 나와요. 자, 이 말을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국 자사고라고 하죠. 전국 규모로 뽑는 자사고. 자사고 중에서 수학 제일 세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상산고등학교죠. 그죠? 상산고등학교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상산고는 또 뽑을 때 수학 시험 보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추첨이나 이렇게 해서 뽑는 희문고보다 상산고가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최근 2년 동안 상산고는 희문고를 넘지 못했고 최근 10년 동안에도 상산고는 희문고를 3번밖에 못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직은 1학년인데 4년 이러면 좀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재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3년에 끝나면 좋지만 이제 너무 재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재수 1년쯤 더 해서 의대 간다면 시키실 거죠? 그렇죠? 재수 1년쯤 더 해서 서울대 간다 그러면 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은 본인이 재수를 안 하려고 해서 재수를 안 하는 거지 부모님들은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이제 나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안 하고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은 시키고 싶은데 학생들이 안 하죠. 여러분 3년만 남았다고 치고요. 3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길을 밟으면 얼마든지 높은 데로 갑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나 더 뽑는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근데 저는 입시학원 강사 입장에서 우와 의대를 2,000명이나 더 뽑아준다고? 의대 가려고 정말 애를 안달하는 쟤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걔네들이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숫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서울대 자연대는요, 서울대 자연계열, 이과 학생이 갈 수 있는 서울대는요, 1,760명 정도 됩니다. 1,770명. 의대랑 치대를 뺀 거예요.
의치대를 빼고 1770명. 이제 의학대라고 하죠, 우리가. 현재 의대를 3,000명, 3,050명 뽑잖아요. 2,000명을 뽑으면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이면 이 숫자에 정확히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대만 서울대 자연계열의 3배를 뽑아요. 네. 약대도 1,800명 뽑으니까 그만큼 뽑아요. 그래서 의대랑 약대만 딱 합쳐도 이 서울대 자연계 인원의 4배를 뽑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대를 가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 그랬는데 요즘은 서울대라 그러면 의학대 못 가는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그렇습니다. 문과는 여전히 서울대밖에 없죠. 제일 위에가. 그 위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그래서 가기가 상위권 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의 그 표준 점수 차이가 지금 현재 3점에서 6점, 6점에서 9점으로 확대됐는데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좀 하는 학생들은 다 확률 통계를 안 하고 미적분을 하고 수학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이 미적분 가니까 그러니까 그 확률 통계로 가니까 그 학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 갭이 줄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줄여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공통 부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르게 내는 시스템화에서는 일단은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학생들은 그냥 그 문과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연구대 이상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수학은 다 미적분 합니다. 그리고 쉬운 길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좀 쉬워 보입니까? 네, 그러면 대학은 잘 가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좀 고생해서 확률 통계를 아니라 미적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문과를 가고 싶으면 예전에는 그 이과 학생들도 그냥 막 서울대 경영대 막 지원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장벽이 생겨서 사탐을 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탐을 해야 되니까 사탐을 하되 수학은 미적분 하는 거죠. 네, 그냥 확률 통계한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서울대는 문과도 수학에만 1.1을 곱하고 국어는 1 곱하고 탐구는 0.8을 곱해요. 그러니까 1.1을 곱하니까 표준 점수 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9점이지만 서울대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이제 11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문과도 미적분 커리를 타셔야 됩니다. 그냥 확률 통계 커리를 타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전교 1등, 한 3개 학교의 전교 1등 합쳐서 한 명 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더 많이 해서 좋은 데를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얘기 좀 해볼게요. 수학2 1등 한 친구. 사실 1등 한 친구인데 저는 여기 주역고등학교에 과중반이라고 있잖아요. 과중반이 3반이 있습니다. 과중반이 3반인데 3반이 다 짱짱할 때가 있고 과중반이 3반 중에서 2반만 짱짱할 때가 있고 한 반만 엄청 짱짱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3학년에 올라가는 이 학생들은 과중반이 이제 2반이 아주 짱짱합니다. 한 반이 약간 좀 처져요. 근데 그 과중반 학생들 안에 이제 저는 그냥 소수반이에요. 저는 한 학년에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소수반이고, 그리고 이 근처에는 수학 전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학원들을 오랫동안 다니는데, 또 뭐더라? 되게 중학교 때 제일 유명한 또 학원이, 금방 까먹으렸네. 뭐죠? 뭐라죠? 브레인리그. 그 브레인리그, 그런데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를 좀 자기네 학원 데려가려고, 요번에 중간고 2학년 성적이 안 나오면 3학년 때는 우리 학원 가서 하자 그랬나 봐요. 근데 얘가 1등 해버렸으면 어떡해.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또. 그래서 이제 여전히 혼자서 수업 듣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는 1등급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너무 수학을 잘해 이런 느낌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그냥 너가 그 정도 잘했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케이스에 속해요. 그리고 다른 전 과목이 다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학 공부란 수학적 표현을 배우기 익히는 거다. 너무 명언이라서 써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란 수학적 표현이란 그냥 논리적 표현입니다.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거고,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수학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수학 성적이 이제 수학적 표현을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고 익힌다. 그럼 배우는 건 내가 해줘요. 내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익히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학생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에만 온통 힘을 기울였는데 오늘 그 데스크에서 실장님들이 익히는 것도 좀 도와주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올해부터는 이제 숙제 검사도 좀 하고 과제도 미리 나눠주고 그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숙제 검사 대신에 뭘 하냐면 매주간 주간 테스트를 항상 봤어요. 근데 이 주간 테스트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나와요. 와,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죠. 그죠?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만 나와요. 100%.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100% 문제를 대신에 객관식 문제 보기 없애고 서술형으로 쓰는 것만 해요. 뭐 서술형을 너무 잘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만 제대로 쓰면 제가 점수를 다 줘요. 그래서 그걸 한 20분 정도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데 일주일에 80점을 넘어가면 주역고등학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매주 그 똑같이 수업 시간 한 것만 나온 거 가지고 80점을 넘어가면 제가 1등급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역고등학교, 대진고, 뭐 운전고 다. 제가 매 수업 시간 한 것만 시험에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한 것만 시험에 냅니다. 100% 그것만 냅니다. 물론 뭐 숙제도 많이 내주고 검사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가지고 복습학연 테스트를 매주 20분에 30분 정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채점한다는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해. 시간을 과도하게 주지 않고 딱 그 정도만 줘서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이 한 문제당 2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학교 시험에 따라서 한 문제당 2분 정도를 줘서 그래서 10문제 2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딱 그 시험을 항상 80점을 넘어가면 주역고등학교 1등급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아주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학교, 뭐 대진고등학교, 운전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그거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하느냐? 한 3등급만 되어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정도만 되어도 수업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문제당 한 20분 정도 걸려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건 고3이죠. 한 문제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서 설명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는데 그냥 엉뚱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를 합니다.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만 그것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피할 수 없는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꼭 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데려다가 그 문제를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테크닉도 다 설명하고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길게 설명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동안 아무도 필기를 못하고 설명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풀게 합니다. 풀다가 막히면 칠판을 보면 됩니다. 너는 왜 보냐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풀다가 막히면 칠판을 보고 다시 풀고 풀다 막히면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남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복습을 시켜서 집에 보내고 집에 가서도 잘 안 되면 질문하면 또 설명해주고 제가 개인 SNS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질문을 받고 그거를 강좌마다 만든 밴드에다가 해설 강의를 올려줘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있다 시험 봐요. 그리고 시험 보고 잘 못하면 으씨 그러고 혼냈는데 이제는 그 시험 문제 피드백도 할 생각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 수업을 완전히 소화를 하면 제가 가르쳐 준 걸로 문제를 풀면 문제도 잘 풀리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보면 시간이 남고 그리고 이 시간이 남는다는 건 다 푼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한 공부하면 풀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해져서 어쨌든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은 남아요. 다 풀진 못해도 시간은 남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 오셔서 잘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모르면 애들이 수업 방금 설명해 놓고 자 이제부터 자기가 해봐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푸는 동안에 혼자서 옆에서 뭐 하겠어요? 춤을 춰요? 놀아요? 아니니까 애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잘 모르겠거나 잘 힘들어서 자꾸 칠판 쳐다보고 있는 놈이 있으면 가서 제가 도와줘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잘 이해를 못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이해했어요. 복습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가서 해봤는데 또 안 되면 또 질문 받아요. 질응답 해줘요. 그리고 복습학연 테스트를 보게끔 해서 다시 풀게끔 해줘요. 그래서 숙련도를 왕창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문제를 풀게 해요. 그리고 풀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도 또 질문 받아요. 그렇게 이제 피드백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 날 딱 시작하면 그러면 시험 중간고사 볼 때까지 시험 범위를 한 3바퀴 정도 돌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보느냐? 정석 연습 문제, 그다음에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EBS 교재 2개, 올림푸스 고난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상위권 학교에서 많이 보는 블랙라벨, 고쟁이, 또 최강 TOT, 플래티넘, 뭐 교재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3스텝만 봅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정석 연습 문제랑 자이스토리를 끝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3스텝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냥 한 2권, 일주일에 2권씩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 이제 상위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몇 개 해서 기말고사 대비가 끝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안 한 문제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국어는 뭐 주관성이 있어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요, 나올 문제를 선생님 보고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를 예측하라 그러면 뭐 한 4배수 문제를 찍으라 그러면 100%다 찍죠. 안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합니다. 다만 조금씩 바뀌었을 때 학생이 풀 수 있게끔 깊이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숙련도를 높여놔서 시간 부족하지 않고 숙련도가 높여져야 또 사실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또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아는 건 뭔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딱 세워놔요. 복습이 완료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복습이 완료된 거야.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잘 정리하고 그거를 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 끝. 그리고 시험 봐서 80점 넘으면 그러면 학교는 1등급. 와, 신나죠? 1등급만 계속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좀 빡세죠? 이거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들어오면 3명 중에 1명 정도 살아남고 2명 정도가 빠른 속도로 이제 금방 그만둡니다. 특히 이 시험 복습 확인 테스트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커서 제가 80점을 넘으면 엄마한테 통보하고 80점 안 넘으면 아무한테 통보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만 혼자서 앞에서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학생들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하면 별로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성적이 안 나오는 것만 들어 학생들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이 2번, 3번 80점을 못 넘으면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부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절대적인 학습량을 늘리고 그리고 학습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드립니다. 혹시 예습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하시는 게 습관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은 저희 반에 오면 예습복습이 무조건 돼야만 수업이 쫓아가져요. 그래서 예습복습이 몸에 좀 뱄니다. 복습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좋은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역고등학교 내가 이 친구한테 혹시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고 물어볼까 했더니 그 2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도 강자들이 있어. 일부러 주역고를 노리고 가는 강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쯤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학년에 20명쯤 돼요. 그러더라고요. 20명이면 많죠. 1등급을 인원을 초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1등급 내가 주역고 가면 1등급을 나오겠지 하고 가는 학생이 한 20명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2번째는 그래서 쌩 공부를 하시라.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희 학교 시험 문제 어려워요. 대진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대진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수투의 경우에는 운정은 1학기 때 수투를 보고 주업하고 나머지 학교는 2학기 때 보잖아요. 수투 시험지는 운정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좀 쉬운 길이 없어요. 제가 아까 휘문고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거기 그 휘문고를 보시면 휘문고가 그 수학이 1등급이 비율이 43.7%고요. 맨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입니다. 국어가 17.8%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말 센 학교야 이런 데는 그냥 수학이 센 학교입니다. 수학 1등급 비율이 43.7%. 운정도 센데요. 수학 비율은 별로 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시 결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산은요, 1등급 비율이 가면서 줄어요. 점점점. 이제 점점점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점점 가면서 점점점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나 4%는 1등급 4%는 내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4% 굉장히 좁은 문이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조금 전과목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이제 수학이 좀 잘 잡혀 있으면 2, 3학년 때 좀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나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정시가 40%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위권 학교의 예체능 빼고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 빼고 예체능계를 빼면 그러면 네, 상위 한 10개 대학, 네, 보통 입시하시는 전문가들은 15개 대학을 가지고 오시던데 제가 그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네, 강남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거기는 상위 네,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과 네, 그다음에 예체능계를 제외하면 정시가 51%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1%, 33%, 그 다음에 네, 논술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시 공부를 1학년 때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수학 공부의 목표가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어려운 문제를 해야 할 수 있는 문제를 맨날 양치기를 하는 거는 학생도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일 확보해야 되는 수학 공부를 했더니 수학적 사고력이 좋아졌어. 수학물리가 좋아졌어. 이걸 못 얻어가요. 근데 수학 공부를 좀 센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 수학 공부를 했더니 수학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점점 더 잘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문제만 계속 하자. 이래버리면 그 수학 공부의 최종 목표인 수학적 사고력이 좋아지자를 획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시면 리신도 잘 나오고 네, 수학적 사고력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요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한 3개 정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킬러급의 문제가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땐 3개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객관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잘 찍은 놈이 객관식 킬러 문항인데 객관식이야. 이거 좀 황당하죠. 좀 개선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그 객관식으로 나오면 잘 찍은 놈이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킬러 문항을 객관식으로 내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불만이긴 한데 어쨌든 점점점 네, 이제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요즘은 네, 조금 킬러 문항 네, 아주 잘 만들어서 문제를 내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등급, 1, 2등급 도전하시는 분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